여러분들께 최고 난이도의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단기 매매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 단기 매매는 2거래일에서 한 10거래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이오 종배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네. 지난 시간에 오이오 종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죠. 자,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다음날 시가가 4.6%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고가는 11%가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어요. 종가에. 다음날 보시는 것처럼 갭이 크게 떴죠. 여기가 시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하루 만에 15%, 18%의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5일선 돌파한 자리 보이시죠, 이제? 네. 자,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5일선을 돌파한 거예요. 자, 다음날 요날이죠. 시가가 마이너스 2.8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시세를 11%를 뽑아줬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아래로 주가가 이탈을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5일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날 종가에 사요, 안 사요? 사요. 자, 그러면 다음날 시가가 6%, 고가가 11%짜리의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이주영 고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대응이 힘든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매매법을 좀 쓰면 좋을까요? 직장인 분들은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스윙 매매 방법. 저는 스윙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는 편인데요. 기업의 실적 사이클이 있죠. 분기별로 3분기 단위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 두어 분기 정도 우리는 본다. 좀 앞서서 봤던 매매법들보다는 기간이 좀 긴 편이니까 종목을 고를 때 기준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정확합니다.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는 거죠. 긴 시간을 우리가 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내용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HMM이라고 해서 흠슬라라는 별명을 가진 종목이었었는데요. 5,500억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 3천억 가량의 적자를 보이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다음 해 거의 1조 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조가 아니라 7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저 정도로 폭발적인 실적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있어요. 정말? 지금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설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폭발적인 실적을 내는 종목들은 언제 사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살 막 쓰면 안 수는 돼요. 없죠.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바로 52주 신고가.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서 공략을 한다. 사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신고가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1년간의 어떤 그 매물대가 전혀 없는,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종목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보다는 새로운 단계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제 경험적으로요.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 매매 방식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남희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520S. 맞습니다. 바로 520S 5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이평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었죠.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이 나오기 전에 520S가 먼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매우 심플한 방법인데 지금부터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그릇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HMM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딱 돌파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요 캔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온 이후에 2, 3일 내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평선에서 가까이 붙여서 매수를 하는 게 일단 좋다라는 거. 두 번째, 이런 저항을 돌파할 때는요 평소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이 흠슬라가 어떻게 됐냐? 5만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두어 달 정도 조금 넘게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이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짧게 손절을 하고 이 저점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을 하고 팔아도 더 좋겠죠. 근데 520S는 사실 저기 밑에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520S는 여기서 나오는 게 520S고요. 520S에서 매수를 해서 그냥 끌고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매수 그리고 이 기준봉의 저점이 이탈하면 수익을 일단 챙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나는 그렇게 막 사고 파는 거를 자주 하기 싫다. 그리고 오래 모니터를 보고 있을 수도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한 매매법은 또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일 때 이런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왔었는데요.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세 가지 포인트로는 준비를 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있어야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AI 반도체를 다른 기업들이 만들 수 있냐 하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기업에게는 호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저평가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 가치 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을 보세요. 영업이익 곱하기해서 10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2천억이죠.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보다 아래면 그 기업은 싼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곱하기 10은 왜 해주냐면 코스피 평균 퍼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기준을 확 낮춰서 잡아주는 건데 그거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저평가된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구조적 산업의 성장 수혜주라는 거죠.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보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산업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씩만 들어있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장기 투자는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시 음봉이 나올 때 주워 담는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기준을 약간 잡아드린다면 대시세,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뭐 한 3배에서 5배, 10배 지금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안에는 그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음봉으로 밀려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크게 냈던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1위 할 때인데 머크라는 기업이 LCD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있어서 화학약품이 꼭 필수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독과점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바로 동진 세미캠이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해놓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오랜 기간 출시를 못하다가 그 소송에서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저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 횡보를 굉장히 오랜 기간 했는데 이때 내려올 때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주 아니면 10주 이런 식으로 모았었거든요. 네. 이렇게 모아서 한 2만 원 근처에 왔을 때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 독과점적인 기술에 새롭게 진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을 때 주가가 결국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네, 이주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